구멍도 벽돌 나르소. 정치유 산등이라 관세를 마오. 깜깜한 쥐구멍도 볕들 나리소. 인기란 돌고 돌아 있다가 없는 것.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알겠소. 부정한 정치자들 뉴스 엎드려서. 김종대의 뉴스업 4월 12일 월요일 2부 시작합니다.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먼저 7703님, 방역 기준 완화한다뇨? 코로나 지옥문이 열릴까 걱정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그 방역 기준 완화한다, 또 뭐 재검토한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의견 올려주셨고요. 2738님, 업종별로 디테일한 방역 매뉴얼을 정하는 시도 좋습니다. 무조건 옥죄기만 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분들도 생각해야죠 하면서 오히려 서울시의 재검토, 새로운 방역 매뉴얼에 환영하는 입장 밝혀주셨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 듣다 보면은 도대체 방역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방역인가? 이런 고민에 또 빠지게 됩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곧 킹마우스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준 아웃, 기분 아웃, 기운 아웃. 김종대의 뉴스 아웃. 오늘의 업브리핑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 비 옵니까? 네, 한참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참 봄비가 촉촉하게 오고 있습니다. 네, 퇴근길에 이제 좀 조심 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방역 관련해 가지고 의견들 많이 올려주시고 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첫 번째 이슈도 이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방역과 관련된 코로나19 백신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 방역 당국이 백신 여권 앱을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4월 안에 론칭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어떤 특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한다. 이런 소식입니다. 예. 자, 백신 접종 인증 앱이 지금 이제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라고 통칭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끝난 사람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조치에서 예외를 시켜준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서원이 14명인 팀이 있다. 14명이 있다. 예, 회사에서. 예. 그런 경우에 만약에 부서원 10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다. 예. 그러면 백신 접종 안 받은 사람은 4명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은 예외를 시켜주니까 다 모여도 14명이 다 모여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위반이 아니다. 4명밖에 안 되니까. 야, 그럼 14명 회식이 가능한 거예요? 단체 회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 그렇군요. 이거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눈에 띄는 소식이에요. 그렇죠. 예. 백신이 이 회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요. 예,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비슷한 거 뭐 시행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제일 높은 나라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방역 지침 면제와 관련된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권을 이제 우리도 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가지고 이 백신 접종 동의율이 백신을 나한테 차례가 왔을 경우에는 꼭 맞겠다라고 동의해주는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거 킹마가 여러 번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뢰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네,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한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자 지난 2월에 시행했던 그 65세 미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입원자, 입소자 이런 분들에 대한 동의율 같은 경우는 내가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93.7%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특수학교 종사자나 유치원, 뭐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동의율 같은 경우는
68.9%. 70%가 안 되네요. 70%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 넘는 비율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라서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시급하게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어떤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백신이 없어서 문제지만 있어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안 맞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건 정말 여러 번 걱정하셨던 사안인데. 네. 자, 이렇게 된 이유 짐작이 갑니다. 뭐 계속 그 외신에서도 들려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논란.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서 유래된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제 지난 주말에는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어떤 부작용 걱정, 특히 이제 혈전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한 부작용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바람에 그동안의 걱정이 실체가 생겼다라는 이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 유럽 의약품청이죠. EMA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서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 이게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된다라는 발표 방안을 발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60세 미만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아예 지금 중단한 상태고요. 우리 질병청도 지난 주말에 발표한 내용은 30세 미만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단 접종을 보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젊은 사람들이 더 혈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왜 젊은 사람 위주로 중단합니까?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가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혈전증 같은 경우는 젊은 층한테 조금 더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게 지금 조사 결과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EMA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60세 미만 접종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특정 혈전증으로 좁혀서 봤을 때 뇌정맥 동혈전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만 명당 1명 정도 발생할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뭐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평소에 100만 명당 한 5명 정도 발생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당 5명.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없었을 때를 상정했을 때 그것보다 지금 가능성이 높아진 특히 젊은 경우에는 확률이 다소 올라간다. 이제 이런 결과인 거고 물론 이제 혈전증 자체가 원래는 다양한 약물 복용이나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EMA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경구 피임약을 먹을 경우에 100만 명당 500에서 1,20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이죠. 그리고 뭐 담배 같은 경우는 뭐 몸에 안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혈전증 유발 가능성이 이제 100만 명당 1,753명. 코로나에 감염되면 이거는 뭐 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아집니다. 100만 명당 16만 5천 명. 그러니까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았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아니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의 경우는 혈전증이 발생할 확률이 16.5%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때는 10만 명당 한 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알겠네요. 백신을 안 맞고 그냥 코로나에 걸리면 걸리면 혈전증 비율이 확 높아지는 훨씬 거죠?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험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위험에 비하면 혈전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훨씬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건강한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맞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한테 생길 수 있는 이 위험 부작용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단 30세 미만은 접종을 우리도 중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참 답답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위주로 지금 접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력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자꾸 논란에 휩싸이면은 우리 지금 다른 백신 충분히 확보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걱정인데 우리가 2분기까지 한 1,600만 명 정도의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00만 그 도즈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그 접종 계획이 꼬이게 되면 전체적인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한 계획 자체가 꼬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지금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 도입이 예정돼 있는 백신들을 최대한 당겨올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여력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은 백신도 좀 다양하게 준비돼야 방역 백신 접종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거 걱정입니다. 자꾸 이거 불신이 커지면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미나리의 매콤한 반격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미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라가 있는 이제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 씨가
어제 현지 시각으로 열렸던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그러니까 일명 바프타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예. 이미 국내외에서 한 30여 개의 그 시상식을 휩쓸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었고요. 예. 지난 4월 4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카데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불리는 미국 배우조합상에서도 역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렇죠. 오늘 이제 영국 아카데미상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25일로 예정돼 있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수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어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오히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오늘 이제 바프타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고 나서 윤여정 배우가 온라인 시상식에서 이제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 예.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수상자 윤여정 이렇게 호명을 받은 직후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예. 이렇게 저를 후보의 이름을 올리게 해주셔서 영광입니다라고 했다가 이제 수상자군요 이렇게 정정을 해가지고 참 뭐 실수지만은 굉장히 좀 귀여운데 예. 미나리에서 제가 이런 실수 방송에서 잘해요. 네. 예,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게 좌중의 웃음을 조금 자아냈고, 아하. 그리고 이어서 이게 이제 영국에서 열린 영화 시상식이라는 특성을 살짝 비꼬는 위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Thank you so much for this award. Every award is meaningful, but this one,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So I'm very, very privileged and happy. And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the voter who voted me. Thank you very much, BAFTA. 예, 우리 윤여정 배우 영어 네. 잘하시네. 원래 또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러신데요. 지금 이제 유튜브로 보시지 않고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상이 의미가 있지만, 예. 특히 영국 그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경우는 고상한 척하는 영국인들이 나한테 상을 주는 거라서 이게 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비꼬기를 선보였습니다. 네, 그때 막 그 자중의 웃음이 터진 거거든요. 네, 자기들도 예. 아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고상한 채 하는 영국인. 네. 사실 이게 우리 스테레오타입, 일종의 고정관념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이미지란 말이에요. 예. 그런 걸 톡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시상식이 끝나고도 저 발언이 워낙 이제 화제가 되니까 네.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좀 했는데 기자회견에서도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윤여정 배우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제 펠로우십 배우로서 이제 펠로우십을 가기도 했었고 네. 여러 차례 영국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느낀 게 영국 사람들은 이제 오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데 그걸 볼 때마다 아시아 여성인 나로서는 영국 사람들이 고상한 채 한다고 느꼈다. 네. 그게 내 솔직한 느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미나리 안에서도 윤여정 배우의 이제 배역 자체가 굉장히 자기한테 솔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솔직한 할머니 역할이었는데 예. 그런 어떤 매력을 이번 이제 시상식에서도 위트를 통해서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권에서 특히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들이 한창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는 예. 더더욱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담이 아주 자유롭게 이야기될 수 있는 그 여유와 네. 유머, 네. 좀 부럽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윤여정 배우 같은 경우는 인터뷰가 화제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도 좀 마찬가지 맥락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지난해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과 전후해가지고 이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허. 지난해 이제 기상충이 아카데미 예비 후보 명단이 올랐을 때, 예. 그때 이제 미국 매체 벌처하고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를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예. 오스카 시상식이 뭐 그렇다고 국제 영화제는 아니지 않냐, 매우 로컬한 예. 지역의 축제니까 이런 식의 이제 비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주로 미국 백인 중심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걸 비꼰 건데 예. 윤여정 씨 인터뷰도 그렇고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동아시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서구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이런 아시아인들의 목소리가 직접 귀에 들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이 추세가 좀 반영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요즘 증오 범죄가 확산된다는 불길한 뉴스가 들렸는데 네. 이런 일들이 좀 그 혐오의 감정을 녹이는 그렇죠. 그 어떤 윤활제가 되면 어떨까? 예,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갈까요?
간만에 교도소에 있는 최서원 씨, 네. 예전 이름 이제 최순실 씨 소식입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금 이제 징역 18년 선고받고 청주 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데요. 예. 한 언론사에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교도소의 의료 과장을 내가 고소를 했다. 또 왜 그럽니까? 죄목이 강제 추행, 의료법 위반, 직권 남용 이런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거고, 예. 동시에 이 의료 과장을 수수방관한 교도소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뭐 상당히 심각한데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최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 의료과장한테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예. 의료과장이라는 사람이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뭐 속옷을 내린 상태로 치료를 했다. 예. 자기가 느끼기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식의 치료를 하더라. 그리고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를 하길래 예. 이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봤는데 답도 안 해줬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제추행과 의료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는 모든 재소자들을 대할 때 그 의료과장이 굉장히 그 굴욕적인 말을 한다. 나이 많은 재소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말로 하고, 예. 뭐 어디 아파? 뭐 거기 앉아. 거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함부로 대한다. 이런 주장을 최선 씨가 한 겁니다. 그런가요? 자, 교도소 측 정부 입장 다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교도소 측도 당연히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법무부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고, 예. 그 최서원 씨가 요청을 한 아프다고 한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허벅지 부위이기 때문에, 허벅지 내부의 부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위 일부를 이제 탈의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통증 치료의 일환이다라는 얘기였고, 치료 과정 자체가 다 정상적인 의료 행위라서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법무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의료 과장이 진료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아니, 너무 그 사실관계 주장이 상반되는데, 네. 야, 이건 뭐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최서원 씨가 애초에 고소를 했다고 하니까요. 예. 아마 만약에 의료과장이나 교도소장한테 혐의점이 있다고 하면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제 구체적인 수사를 들어가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뭐 서로 양측의 주장만 있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뭐 최서원 씨가 틀렸다 혹은 뭐 억지를 쓴다 이렇게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예. 다만 그동안의 행정을 봤을 때 최서원 씨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을 때도 혹은 뭐 특검의 그 조사를 받을 때도 보면 부당한 수사를 받는다, 나한테 뭐 뭔가를 강요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수시로 또 해왔던 이력이 있긴 합니다. 네. 다 대부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었고요. 그 당시의 행태도 결과적으로는 뭐 언론이라든지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한테 호소를 해가지고 이 여론전을 해보려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고소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언론 매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만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교정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밝혀져야 되겠죠. 예전 같으면 우리 교정시설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도 뭐 비위생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뭐 불법적인 어떤 뭐 교정 과정 많았어요. 문제들이 많았었으니까요. 그것들이 다 결국에는 교도소 내부의 비정형 장기수들이라든지 혹은 뭐 병역 거부자들이 단식 농성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왔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꼼꼼하게 아마 당국에서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킹마우스 오늘 뭐 재밌는 브리핑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그 백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 소식이 들어와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백신 접종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하네요. 아직 검토 중인 바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킹마우스 오늘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